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좀 투자할 만한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로 저는 초록뱀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뭐 기본적으로 중소형 제작사들은 외부 OTT의 투자 환경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디즈니 플러스가 하반기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드라마 제작사들한테 투자가 들어가는 형태들이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초록뱀에서 올해 이제 자체 드라마 제작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초록뱀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외부 환경 보시게 되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하반기에 상륙을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이 더 심화가 될 것 같고, 이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생명인데,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사들이 이제 점점 몸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국내 컨텐츠 회사, 플랫폼 회사들도 결국 이제 돈을 이제 컨텐츠를 확보하는 데 투자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초록뱀 같은 경우는 그날 밤이라고 하는 김수현이 나오는 주연인 이제 드라마가 지금 제작 중에 있고, 하반기에 글로벌 OTT 대상으로 판매를 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크리미널이라고 하는 크리미널 저스티스라고 하는 영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것이고, 요게 뭐 그래도 좀 잘 나갔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BTS, 그리고 또 BTS 관련된 드라마도 초록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초록뱀이 주가가 잘 안 갔던 이유가 있는데, 주가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다른 이제 어떤 우리가 아는 뭐 펜엔터테인먼트, 사마 네트워크스,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싼 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으로 하고, 그리고 전환상환 우선주 있고 전환사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 초록뱀에 대해서 약간 지쳐있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못 간 거 아니냐, 희석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매번 이제 주주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작년까지 그렇게 뚜렷한 실적이 없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초록뱀을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 했던 것 같고, 이러한 디스카운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좀 해소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쭉 차트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한 장기 평선이 한 200일선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일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권보다 살짝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거 아니냐. 만약에 여기서 이 장기 평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업황 자체가 하반기에 굉장히 중소형 제작사들이 좋아지는데, 초록뱀의 주가가 이 장기 평선, 여기 밑에서 장기 평선이 하나 지나갑니다. 다른 어떤 HTS로 보시게 되면은 그런 장기 평선을 깨고 내려가기에는 좀 확률이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록뱀의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업 보고서가 있어요. 이 사업 보고서에 제가 쭉 보니까 우선 다행인 거는 이 전환사채가 두 건이 있는데, 두 건 중에서 한 건, 이 한 건이 지금 남아있는 전환사채가 한 100만 주 정도 됩니다. 이 100만 주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이거는 언제든지 전환 청구가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약간 큰 물량, 한 600만 주에 해당하는 전환사채가 21년도 9월 달에 올라오는데, 21년도 9월 달이면은 이미 하반기에 디즈니 플러스 상륙을 하면서 중소형 제작사들 관심 받으면서 주가가 가기 시작했을 거기 때문에, 요 물량이 나오기 전에 충분히 주식을 엑시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9회차 전환사채는 큰 우려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주식의 청수에서 여기 보면은 전환우선주가 있습니다. 이 전환우선주들은 꽤 많아요. 이것도 지금 전환우선주가 두 건이나 있는데,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여기는 700만 주, 여기는 이제 3천만 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환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환 청구돼서 어쩌면 매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전환우선주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0월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전환사채가 2021년도 9월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먼저 시장에서 소화된 다음에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하반기에 어떤 이슈가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되고 다른 어떤 쿠팡 플레이나 이런 쪽에서도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이런 것들이 중소형 제작사들이 이미 시세를 반영한 다음에 이제 오버행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6월, 7월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초록뱀 6월, 7월에 충분히 이제 시세가 나오면서 엑시트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큰 우려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앞단에 있는 요 3천만 주는 아직까지도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뭐 아직까지도 전환을 안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회사가 투자를 이미 받았고 그 받은 투자에 대해서 충분히 엑시트를 투자자들한테 하게 한 다음에 이 전환 우선주를 전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주식의 총수에서 이 부분이 전환 우선주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뭐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 초록뱀에 대해서 보고서가 한 몇 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유안타에서 3월 15일 날 나온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전환사채랑 전환 우선주 이런 것들이 이제 희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점이죠. 그거 덕분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까지는 아직 실적이 이제 나오지 않았고 2021년도에는 한 6편에서 7편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건데 하반기 드라마 라인업이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 유스라고 하는 게 방탄소년단 관련된 거고 제작비가 400억이다 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빅히트랑 수익 배분을 하더라도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PPL이나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더 높은 마진이 이제 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김수현과 차승원 주연의 드라마 그날밤 그리고 오혜영 나의 아저씨를 집필한 박혜영 작가의 작품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방영을 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계약이라는 게 보통 올해 하반기에 뭘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4월, 5월, 6월 달 중에 여기서 이제 드라마에 관련된 방영에 대한 계약을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드라마 관련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러한 OTT 관련된 공급을 하게 되면 보통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드라마 제작비의 한 20%를 먹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400억 정도 제작을 했다. 드라마 제작비가 400억이면 한 20% 얹어가지고 한 480억에서 많이 보면 한 500억 정도 해가지고 수익을 한 20% 정도 버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시장의 시장의 어떤 추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다른 이제 OTT 회사들은 이제 웃돈을 주고 사가야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드라마 한 편 제대로 제작을 하면 한 200억, 300억 정도의 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한 20%에서 30% 정도 마진 붙여가지고 상대방한테 팔 수 있는 시장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두세 편 정도 실적을 반영을 하면은 금방금방 100억, 200억씩 이익이 나오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돈이 있는지,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게 되고 그 돈으로 드라마 제작을 어떻게 하고 배우들을 어떻게 섭외를 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드라마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배우들의 어떤 편당 출연료도 엄청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실제 이제 김수현을 검색을 해보면은 드라마 편당 한 편당 이제 출연료가 5억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20작 하면은 하나 찍으면 100억씩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초록뱀이 전환 상환 우선주가 있고 전환 사채가 있고 한데 전환 청구에 대한 내용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다른 이제 전체적인 시장도 보시게 되면은 이 중소형 제작사에게 기회가 계속 열릴 거다. 왜냐하면 돈을 갖다 때려 넣으면서 컨텐츠를 확보해야 되는 회사들이 꽤 많아졌고 특히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쿠팡이에요. 쿠팡이
5조 원 정도의 IPO 자금이 생겼는데 그거 전부 다 뭐 물류에다가만 다 투자하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그 아마존이랑 어떻게 비슷한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시장에다가 어필을 하려면 쿠팡 플레이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드라마를 많이 이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5조 원 중에서 상당 부분을 좀 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 OTT 회사들도 결국 이제 드라마를 확보하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이제 뒤처지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러한 치킨 게임에서 결국 좋아지는 거는 이 제작사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초록뱀에 대한 뉴스도 다른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뭐 가장 이제 좀 덜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드라마 제작 수는 총 7편이다. 이건 가장 최근에 이제 탐방을 가서 4월 2일 날 탐방을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7편 정도 지금 제작을 할 것 같다. 여기 이제 내용에서는 좀 괜찮긴 한데 뉘앙스가 희석되는 주식수가 많으니까 그걸 좀 고려를 해라라고 이제 나오는 어떤 보고서라면 여기서는 다른 애들이 다 이미 올랐으니까 이것도 못 오를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는 게 이제 뉘앙스라서 여기 보면은 7편 정도다. 여기는 한 6편에서 7편으로 추정하는 거 정도였는데 여기는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뭔가 뭐랄까 회사가 이제 방향이 딱 잡혔다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7편이라고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과거 연평균 2.8개보다 많다. 그러니까 과거 평균보다 많고 타 중소형 제작사와 비교해서도 7편이면 꽤 많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흥행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레버리지가 큰 IP를 통한 해외 판권 수익은 직접 인식 못하지만 그래도 신드롬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순수 외주 제작사 협찬 몫인 협찬 플러스 PPL의 고수익 수익성은 평균 외주 제작사 대비해서 높다. 여기 보면은 이 외주 제작사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요 특징이 요렇게 이제 마진이 얼마나 남을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OTT한테 팔면은 한 15%에서 20% 정도 남는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추정하는 거고 여기 이제 거기서 이제 나머지 부분의 어떤 IP 부분들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냥 우리는 외부 투자자니까 보통 드라마 편당 한 편당 한 20%씩 이익을 남긴다 제작비 대비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립 이래 처음으로 IP 드라마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BTS 거, 그리고 그날 밤 거, 그날 밤이라고 표현하면 웃긴데, 배우 김수현과 차승원 주연으로 한 그날 밤. 그래서 400억이랑 200억에서 300억 정도면은, 이거 400억짜리면은, 못해도 한 20%는 남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 20, 30%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냐면 요거는 이제 BTS랑 나눠 먹으니까 한 20% 미만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자기가 하는 거니까 글로벌 OTT 향이라고 하면은 뭐 한 30%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IP를 활용해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2021년도에 대한 실적 추정, 이 유안타에서의 이러한 실적 추정이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실적 인식이 결국 2021년도 보면은 하반기에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반기에 인식을 한다는 거는 2분기경에 계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2분기로 들어갔잖아요. 4, 5, 6 이렇게 해서 4월, 5월, 6월 이 안에 3, 4, 1, 2, 3이 이제 1분기고 그리고 4, 5, 6이 이제 2분기인데 이 2분기경에 어떤 계약이 있고 그리고 3분기에 이제 실적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4월 달부터는 이 초록뱀이나 이러한 중소형 제작사들 중에서 드라마를 많이 제작하고 글로벌 OTT한테 하반기에 뭔가 팔아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초록뱀이 좀 그 컨셉에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까지 땡겨놨으니까 현금도 좀 두둑하게 갖고 있으니 큰 리스크는 좀 없어 보인다. 그 주식을 뭐 추가로 더
주주한테 이제 받아가는, 주주한테 주식 발행하고 돈 가져가는 그런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캐시카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업들도 같이 이제 병행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초록뱀의 사업 부분 분기별 실적은 과거 거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이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분기별 주요 드라마에서 요렇게 이제 2021년도에 요 두 가지 IP 드라마가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다. 그 흥행의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밑에 이제 라인업 같은 게 나와 있고, 뭐 크리에이터 이런 거 나와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 하반기 디즈니 플러스 국내 상륙을 고려를 하면, 최근에 이제 주도주들이 한번 이렇게 또 바뀌고 있는데, 이런 주도주들이 좀 바뀔 때, 또 시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이슈가 있는 주식들을 좀 찾아다닐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드라마 제작사들이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 런칭하기 전에 있을 여러 가지 투자들이 또 있을 거고, 쿠팡에서도 투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초록뱀이 하반기에 드라마 제작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드라마 제작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드라마 판매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초록뱀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차트상으로도 크게 물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요 밑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외부 영업 환경상 뚝 떨어질 만한 어떤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니까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